안녕하세요. 다시 서다 TV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좀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부동산 규제 완화 뉴스 기사 최근 들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은행원도 저에게 배워갑니다. LTV, DTI 다 소용없고요. DSR만 알면 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신 분께는 DSR 계산기를 제공할 예정이니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DSR 관련 유튜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쉽고 자세하게 만든 영상은 없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만 DSR 계산기 응용이 가능합니다.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DSR이 뭐냐? DSR은 Debt Service Ratio라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이름을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대출자의 가계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 합계액을 더한 것을 연소득으로 나누면 이것이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자세한 부분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우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라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2021년 10월 26일에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기존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4월 29일 발표의 후속 보완책인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부채 세계 과제 세부 방안이고요. 차주 단위 DSR 2, 3단계 조기 시행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적용된 내용만 봐드릴게요. 3단계가 현재 적용 중인데요. 총 대출액이 1억 원이 초과된다고 하면 이 DSR에 걸리도록 지금 제도화되는 거고요. 이것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구분 없이 총 대출이 1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DSR 40%, DSR 40% 이내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시면 자, 차주 단위 DSR, 은행은 40, 제2금융권, 저축은행 등등 있죠. 여기는 60%및 평균 DSR을 업권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기준 강화책이고요.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60에서 50%로 하향 조정이 되는 거고요. 금융회사 평균 DSR로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은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40% DSR을 적용하게 될 거고요. 보험은 50%, 카드도 50% 등등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차주 단위 DSR 계산 시에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요 예외되는 대출의 경우에는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세이망홀씨, 사익돌 등등이 있죠. 그리고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주택연금, 정책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2차 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지고 하는 대출, 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긴급대출, 보험계약 대출, 자동차 금융, 예금전부담보대출, 할부리스, 현금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제 DSR 계산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이 DSR 계산기. 자, 본인 소득 있죠? 본인 소득 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제가 드린 계산기, 이 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억 초과 대출자 DSR 한도는 40%로 은행 기준으로 제가 설정을 했으니까요. 요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으시고요. 요번에 받을 담보대출을 여기 입력해 주시고, 금리를 입력해 주시고, 대출 기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요번에 담보대출만이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하실 거라고 하면 여기 신용대출 받을 금액, 금리, 대출 기간 등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대출 DSR 합계도 필요하겠죠. 기존의 대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 금액을 넣어주시고 대출 이자율, 기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신용대출 대부분 있으실 테니까 신용대출 금액, 금리, 기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자 상환 금액이랑 연간 원금을 이렇게 표시해 드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의 기준은 요 아래 있는 표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담보대출은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대출 금액 나누기 대출 기간이 원금이 되고요. 실제 이자 상환액이 이렇게 이자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자. 자,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는 불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용대출 중요합니다. 신용대출은 이번 DSR 규제책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이자 금액만 원리금 상환 금액에 포함이 됐었다면 지금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금액 나누기 5가 되는 겁니다. 5년 동안 원금을 갚는다는 가정하에 DSR이 적용이 되고요. 플러스 또 연간 실제 이자 상환 예정액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비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금액 나누기 8로 원금이 적용이 되고요. 기타 담보대출은 대출 금액 나누기 10년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금, 보험 담보대출은 불포함이고요. 유가증권담보대출은 대출 금액 나누기 8이 원금이 되고 나머지 실제 이자 상환액을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된 이후로 한정해서 얘기 드리면 대출 총액 나누기 25년을 원금으로 하고요. 이자는 실제 상환 예정액으로 더해진다는 부분을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개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대출이 이제 DSR에 불포함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예금담보대출과 보험대출을 먼저 쓰고 있는 그 금액이 이미 1억 초과 대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받는 다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DSR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다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다 DSR 한도 내에 쓰고 난 후에 예금담보대출, 보험대출 등을 하는 경우에는 DSR이 초과돼도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최대한도로 대출을 끌어 쓰시려면 모든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일으킨 후에 예금담보대출, 보험대출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해야 최대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원금 이자 상환의 기준 등은 제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 산정 방식을 참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 계산식을 통해서 DSR이 충족하였으니 이제 집을 사자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요. 저는 최소 2에서 3년 이후를 바라보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분양가를 봐도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주변 시세 대비 지금은 분양가가 전혀 싸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나 지금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가 규제도 많이 지금 없앤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낮게 나올 확률은 많이 적어 보이고요. 미분양들이 많이 쌓이고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확장비, 무이자가 대중화되고 결국에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에서 많이 이루어질 때 이때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뭐 찔끔 10%, 20% 할인 분양, 20% 할인 분양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싸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기원드리고요. 뭐 GSR 계산기는 그래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본 영상에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요 GSR 계산기 드릴 겁니다. 언제 요 주택을 사게 되는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최소 2, 3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금리를 지금 금리를 막 다운 시키는 경우가 나오면 금리를 엄청나게 다운시켜서 정말 주택 구입 대출에 이자 부담이 없는 상황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바로 그래도 저는 바로 사면 안 된다고 보지만 정말 기회가 온다면 그때 이 DSR 계산기는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들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예전 부동산 가격 이동 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바로 부동산의 반등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폭락이 온 후에 상당한 저점을 다진 후에 폭등을 했던 적이 많았었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잘 부동산 주의를 보시면서 내 집 마련하는 기회를 삼으길 바랍니다. 곧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올 겁니다. 자, 이상 다시 서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DSR 계산기 응용 영상을 이어서 방송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인 소득 부분을 7천만 원으로 좀 낮춰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받을 담보대출은 2억 원으로 할 거고요. 금리는 4.9%. 지금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게 한 4% 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출 기간은 420개월로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을 신용대출은 3천만 원 한번 올려볼까요? 그랬더니 금리는 7%를 가정해 놓고요. 기존 대출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저 1등급인데 6.5%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30만 원 납니다. 신용대출은 대출금액 나누기 5년을 원금이라고 한다고 했죠. 거기에 이자 상환액이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번에 받고 난 후에 DSR은 41.1%가 돼서 대출이 불가로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신용대출을 2,500만 원 줄여볼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39.2% DSR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담보대출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금균등 분할 상환으로 돼 있는 거예요. 원금균등 분할 상환. 이 원금균등 분할 상환이 1년에 갚는 금액이 더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매월 똑같은 금액 상환. 보통 매월 갚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상환에 대해 더 스케줄 조정이 편해서 보통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많이 하는데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 거, 원금 일정 플러스 이자. 자, 플러스 이자. 그러면 원금이 많이 갚을수록 이자는 줄어드는 구조니까 사실 길게 본다면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여러분한테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DSR에서 조금 많이 1년에 갚는 금액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대출의 한도 나오는데 조금 적게 나올 수는 있고요. 그 부분을 다 유념해서 둘 중에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요 주택담보대출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적용됐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조건이 다르다면 기존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신용대출이 추가로 있다 하면 이 부분 금액과 금리를 변경해 주시면 되고 대출 구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기준 DSR 합계 금액이 수정되게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막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DSR이 40%를 초과되는지 여부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부동산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매수할 때 이 DSR 계산기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또 주식 영상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서다 TV였습니다.